여성분들은 신중히 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수면연구소의 김수면입니다. 코로나가 처음 유행할 때 달고나 커피가 유행했었죠. 커피는 이제 없어서는 안 되는 후식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김치보다 커피를 더 많이 마실 정도로 말입니다. 사실 저는 코로나가 유행하기 전에는 커피가 배달된다는 걸 몰랐습니다. 코로나 이후 커피가 배달된다는 걸 알았는데 생각해보면 이제 김치의 나라가 아니라 커피의 나라가 되어버렸네요. 오늘은 커피의 장단점, 부작용 해소, 커피 효과를 100% 활용하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커피를 좋아하지만 카페인에 민감하신 분들도 참고할 만한 내용이 있으니 꼭 끝까지 봐주세요. 그럼 시작합니다. 커피는 아직까지도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는 물질 중 하나입니다. 그런 만큼 커피의 장점도 단점도 많이 발견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커피의 장점과 효능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커피는 뇌혈관 순환을 도와 두통을 줄여줍니다. 뇌혈관 순환만이 아니라 심장에도 도움을 줍니다. 하루에 한 잔에서 세 잔 사이의 커피는 심장 질환을 24% 억제합니다. 하지만 너무 많이 드시면 도리어 역효과가 생기니 꼭 3잔 이하로 마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암 발생 확률을 줄여줍니다. 모든 암을 줄여주는 건 아니지만 간암의 경우 50% 가까이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여성의 경우 유방암에 걸릴 확률도 크게 줄여주는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다만 그 부작용으로 가슴의 크기가 줄어들 수 있다고 하니까요. 여성분들은 신중히 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불면증의 가장 큰 적, 우울증의 예방입니다. 하루 두세 잔의 커피는 기분을 좋게 하고 자살 확률을 크게 낮춰줍니다. 또한 알츠하이머, 파킨슨 병의 예방에도 효과적이라고 하니 커피를 마시는 습관이 건강에 큰 도움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또한 커피에 포함된 폴리페놀이 수명을 늘려준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다만 커피를 많이 마시는 것보다 그냥 사과 하나를 먹는 것이 더 많은 폴리페놀을 섭취할 수 있으니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커피의 장점은 이렇게 많지만 부작용도 많습니다. 대부분은 하루 5잔, 6잔 이상 마셨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니 본인이 커피를 많이 마신다면 꼭 봐두셔야 합니다. 만약 캔커피나 인스턴트 커피를 주로 드신다면 카페인 함량을 꼭 보시길 바랍니다. 하루에 500mg 이상 카페인을 섭취하면 부작용이 나타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러니 꼭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커피하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부작용, 바로 불면증입니다. 본인이 커피에 얼마나 민감한지에 따라 다르지만 최소한 잠자기 6시간 전에는 먹지 말아야 합니다. 커피에 포함된 카페인은 12시간이 지나도 최대 90%만 배출되기 때문에 숙면에 방해가 됩니다. 두통과 우울증도 대표적인 부작용입니다. 두통의 경우 카페인 유발성 두통이라는 이름이 있을 정도로 유명합니다. 매일 커피를 5, 6잔씩 마시면 나타나는데 우울증 또한 커피에 내성이 생기면 도리어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아지니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커피는 위장을 자극하니 빈속에 드시면 절대 안 됩니다. 위산 분비가 활발해져 메스꺼움이나 속쓰림, 심하면 위궤양의 원인이 됩니다. 게다가 입냄새를 발생시키니 커피를 마신 직후에는 꼭 물로 입을 헹구세요. 성장기에 마시면 성장이 저하됩니다. 성장기에는 숙면이 필요한데 커피가 숙면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가능한 커피를 마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피곤하고 졸려서 커피를 마셔야 한다면 녹차나 홍차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차에 포함된 성분들이 카페인 흡수를 방해하고 부작용을 크게 낮춰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임신 중이라면 절대 커피를 마시면 안 됩니다. 카페인이 혈관을 타고 태아에게 들어가면 기형이 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러니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태아는 잠을 통해서 성장을 하는데 카페인이 잠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성장기, 임신한 여성을 제외하면 하루 6잔 이상 매일 마셔야 부작용이 나타날 확률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성장기와 임신 중에는 커피는 물론 카페인이 들어간 모든 음료나 음식은 가급적 피하셔야 합니다. 그럼 카페인의 부작용을 피할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커피 줄이기가 있습니다. 남들이 마시자고 해도 스스로를 생각해서 줄이셔야 합니다. 그래도 정말 심각한 부작용을 앓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천천히 줄여나가셔도 괜찮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미노산의 일종인 L테아닌을 섭취하면 커피의 부작용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카페인과 L테아닌을 1대2로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합니다. 물론 카페인의 섭취를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커피는 성장기와 임신 중에는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커피의 효과를 100% 활용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보통 커피는 잠을 깨기 위해 마시는데요. 커피냅이라는 방법을 이용하면 커피에 둔감한 사람도 각성 효과를 잘 받게 됩니다. 커피냅은 커피를 마시고 20-30분 정도 자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을 이용하면 정말 푹 자고 일어난 것처럼 개운해집니다. 원리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카페인은 아데노신 수용체에 들어가 아데노신의 작용을 방해합니다. 아데노신은 우리가 졸리게 만드는 물질인데 잠을 자면 아데노신 농도가 줄어들게 되죠. 카페인이 흡수되려면 20-30분 정도가 필요한데 그 사이 잠을 자면 아데노신이 줄어들게 되고 카페인이 큰 효과를 발휘하게 됩니다. 또한 커피냅을 이용하면 큰 부작용 없이 카페인의 효과를 받을 수 있으니 정말 필요할 때 한 번씩 사용하시면 됩니다. 다만 카페인이 배출되면 평소보다 더 피로하게 느껴질 수 있으니 이 점 꼭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사실 커피를 주제로 삼으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잠을 잘 자는 방법을 안다는 건 안 자는 방법도 알게 되기 때문이죠. 보통 잠을 억지로 깨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시차 적응을 위해 억지로 취침 시간을 바꾸거나 운전할 때, 직장 등으로 수면 시간을 바꿔야 하는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졸릴 때 8시간 자는 겁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다면 잠을 쫓아내서 수면 시간을 조절하세요. 수면연구소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콘텐츠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